이 오늘의 판결을 아주 주의 깊게 볼 사람이 또 있겠죠. 네. 명태균 거 아까 저 보면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마지막. 예. 명태균 씨. 그리고 또 통일교 관련된 부분은 윤영호 본부장도 아주 초미의 촉각을 세우고 보겠네요. 하나의 앞쪽에 이제 자기들 재판에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준 사람 받은 사람 뭐 네. 이런 관계잖아요, 그죠? 네. 여론조사도 공급자 수요자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명태균 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명태균 씨는 이미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여러 가지 이건만이겠습니까? 저는 네네.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도 뭐 창원지검에서 어느 정도 그때 많은 오히려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려는 팀이 있고 수사를 좀 무마시키려는 오히려 그 검사장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완전히 하나로 꿰뚫듯이 잘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의심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것.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밝혀진 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유죄 판단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이런 김건희에 대한 세기의 재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가려진 사람이 있어요. 한동안 좀 잊혀진 듯한데 네. 권성동. 네. 권성동 의원이죠 아직도. 네, 오늘 권성동 의원 같이 되는 거죠. 예, 그 오늘 오후 윤영호 4시니까. 씨 것도 예, 있고 예, 예. 권성동 씨 것도 예, 있고. 같이 있고요. 네, 그들은 어떻게 예측됩니까? 뭐 연결이 되는 사건이니까요. 네네.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중하게 처벌을 받는 게 맞고요. 뭐 사실 봐야 되겠지만 지금 징역 4년 구형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깎이면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양형이긴 해요. 양형이긴 한데 죄질이 매우 안 좋아서 아니 1억 일단 밝혀진 건 1억이잖아요. 네네. 큰절하고 예, 큰절할 때 받은 거는 사실은 금액이 안 나왔고 네. 식사하면서 받은 게 1억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징이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받아도 근데 이제 금액이 많다는 추정만으로 많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야. 기소된 걸 기준으로 봐야 돼서 어쨌든 구형은 4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4년 구형하면은 사실 이제 5년 이하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고요. 이게 뭐 옛날 관례이긴 한데 뭐 절반 정도까지 깎인다면 2년이면 집행유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이어서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무겁게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 본부장도 4년 구형이 됐어요. 됐는데 네. 보통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좀 더 가볍게 처벌받습니다. 이제 형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권 의원에게 뭐 예를 들어 3년이 선고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윤 본부장한테는 뭐 2년 정도 이렇게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윤 본부장은 좀 더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윤영호 본부장께 사실은 통일교 관련해서 네. 선고로는 처음인 셈이잖아요. 네, 그렇죠. 뒤에 이제 줄줄이 뭐 참 어머니 뭐 등등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첫 선고가 예, 예. 만약에 이제 솜방망이처럼 나오면 또 사회적 비난. 지금 왜냐하면 특별수사본부에서 쭉 수사하면서 신천지 통일교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의 그 감정, 법 감정 이런 게 좋지 않거든요. 이게 그거와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은 김건희한테 전달된 물품이 그런 가방이나 이런 고급품들이 뇌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연결이 되고요. 네.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자들이 줄줄이 양형이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특검에서 처음에 그 뇌물로 의율하지 못한 것, 네. 그냥 정치자금법 내지는 알선수재로 넘긴 것, 네. 이게 뒤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범죄자들에게. 제일 크게 처벌받아야 되는 게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가벼워지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받는 사람이 가벼우면 준 쪽은 이건 더 가볍게 더 된다. 가벼워지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제가 수사 기록이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뭐 어쨌든 이 과정에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윤석열에 대한 그냥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뇌물로 판단하기 위한 수사가 충분히 안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2차 종합특검 그걸 또 종합특검을 해야 되냐 마냐 논란도 있었지만 통과된 종합특검에서 반드시 V제로가 내란과 직결되는 그 부분의 어떤 접점 직접적인 원인 관계 이런 것들을 꼭 찾아주기를 또 2차 특검이 시작되면 저도 특위위원 기존에 했던 거기에서 아마 연속하게 될 것 같은데요.
더 철저하게 밝히도록 함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신용환 우리 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니까 이은수님께서 아까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은수님. 잊지 않고 체크해드립니다. 네. 박성재 재판도 이제 네.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아, 박성재 그들이 재판은 네. 사실은 이미 이진관 재판장이 그 한덕수 판결문에 이미 박성재 행위에 대한 기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재판 진행 자체를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믿을 수 있다라는 네, 재판 진행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판결 선고가 구형이 15년이었는데 23년을 선고하면서 이거는 위로부터의 내란, 이거는 친위 쿠데타다라는 정의까지 내려지면서 깔끔하게 정리해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첫날 재판정에서 자신의 이제 그 뭐 이름 말하고 인정신문 할 때 이렇게 발언을 할 때 보니까 굉장히 긴장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걱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 네. 주요 멤버들 가운데 내란에 가담돼 있던 멤버들 가운데 구속되지 먼저. 않은 사람 아니에요? 거의 뭐 주요한 한덕수도 그렇고 예. 구속되지 않았죠. 한덕수도 중요 임무 종사자로 사실은 뭐 결국에는 이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변경이 됐지만 국정의 2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장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2번 청구됐잖아요. 네, 근데 네. 2번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되는 걸 보면서 정말 영장 전담 재판부도 완전 그러니까 내란 전담 영장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을 더 부각시킨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 증인 참고인 나갔을 때 그 각각 이제 다 봤어요. 그 사람도 보고 같은 날도 있었구나. 한덕수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제 있었던 날도 있었어요. 이완규 씨도 지금 같은 재판부죠. 같은 재판부에 있습니다. 네. 제가 같이 이제 증인 선서하고 국회에서 본 모습은 오만 그 자체였어요. 그분들의 모습들이 막 싸우러 나온 거지 이분들은 네. 뭘 증언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말끝마다 저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냥 완전히 네. 대받아치고 네. 어떤 논리적인 답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완규 씨도 비슷하게 그러면 지금 박성재 씨처럼 뭐 그날 이제 그 안가에 갔던 멤버들 아니에요? 예, 안가 같은 멤버들이고요. 지금 이제 기소된 거는 안가회동에 대한 국회 이제 출석을 해서 네. 그 위증했다는 것으로 지금 그 들어가고요. 위증하던 날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했다는 거 들어가서요. 이게 뭐 직접 이제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기소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내용을 봐서는. 네. 그래서 이것도 맞나? 안가 거기 들어갔으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국회에서 질문이 폰 바꿨죠. 그랬더니 네. 뭐 처음엔 답 안 하다가 바꾼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 그게 뭐 박성재 장관도 그랬고 이완규 씨도 그렇고 그게 뭐 대수냐 이런 어떤 느낌의 반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인들 같으면 폰 바꾸고 그러면 바로 그걸 증거인멸로 네. 막 저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증거인멸로 하죠. 당연히 네. 난리가 나죠. 뭐 예, 저는 일반인인 경우에는 제가 해본 것 중에서는 주말에 전화 한 번 안 받았다고 체포영장 친 경우도 있었어요. 전화를 안 받았다고 전화 한 번, 주말에 수사 당국에서 예, 온 전화를 안 한 번 받았다고. 영장이 나오고 그리고 구속을 체포를 하고 구속까지 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그 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 이렇게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행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 법조인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계속 얘기하면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검찰 쪽에서도 이제 뭐 되게 높은 자리에 가져 있어. 검찰의 거의 핵심 멤버이자 뭐 지난 정권의 핵심 멤버이자 그 정황상 내란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로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 한덕수와 큰 차이가 없는 인물로 보이는데 네. 뭐 구속도 안 되고 이렇게 지금 그 큰 소리도 치고 뭐 이런 글쎄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좀 약간 어이가 없죠. 제가 그 책에 악의 평범성 코너를 좀 강조해서 썼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모습들이에요. 한덕수 끝까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선한 척하면서 거의 덮고 지연시키고 심지어 대통령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새벽 3시에 10,000원 내고 입당하고 그 뒤에 많은 그 강요들 그러니까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움이라는 건 또는 양심의 소리는 일도 네. 없이 자기들 것만 덮느라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에게 윽박질르듯이 덤비고 또는 국민들에게 속이고 심지어 법정에 나가서도 거짓말하고 과연 대한민국 21세기 이렇게 투명사회에 왜 한참 이렇게 거꾸로 퇴보하게 됐는가. 네. 나치가 그 득세를 할 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도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양심의 소리는커녕 완전히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가리고 덮으려고 덤빈 사람들 아니냐. 그렇죠. 이들은 윤석열의 그 태도나 그 이 정세를 봤을 때 윤석열이 절대 실패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편에 서야 산다. 그 생각 하나로 세상이 뒤집힐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자신들의 살 길을 선택한 거예요. 네.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그리움만 쌓인의 그 여진 가수 네. 저는 그분이 연세가 그렇게 많이 된 분인 줄 몰랐어요. 네. 지하철에서 우연히 뵀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망치로 한 방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대한민국 식자들의 민낯, 지식인의 허상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헤어지고 거의 처음 봤으니까 헤어지고 이렇게 인물 검색을 해봤더니 서울 음대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식자 그룹에 있었겠죠.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식들 키운 거 그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담담하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너무나 많이 반성이 됐어요. 실제 우리도 저부터도 그런 식자들의 허상 속에 사는 거 아니냐라고 참회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실제.